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7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논평을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네요. 전 연설문의 한 30% 이상 차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위한 신념과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2017년까지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갔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를 했습니까?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10번 이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폭탄을 실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평화가 성큼 다가온 겁니까?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대통령이 북미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북미는 북한이 미국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북한은 북한 국민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이 아닙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반국가단체,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국가도 아닌 범죄 집단을 동맹국보다 앞세우는 북미하고 있습니다. 북미라고 서는 사람은 일단 헌법 위반이고 국민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대로 북미라고 쓰면 안 됩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됩니다. 북미라는 말이 들으면 금방 압니다. 아, 북미라고 말하는 사람의 헌법관, 국가관은 그리고 피하식별 능력 다 망가져 있는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다 이겁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북미 계속 북미입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대주의입니다. 남북 대화가 성공해야 남북 협력의 문이 열리는 거지, 북미 대화에 의존해가지고 그것 잘 되면 남북 협력의 문을 열겠다. 이거는 노예 근성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지 미국이 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합니까? 북미 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애매한 말인데, 무력 과시와 위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핵 무장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대화도 평화도 없습니다. 비핵화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핵무기의 핵자도 나오지 않는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신년사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지금 북한의 핵무장으로 해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발사보탄을 눌러버리면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이 주변이 방사능 오염되는, 한반도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라는 위임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이 핵무장, 비핵화, 핵개발, 그리고 핵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등등 핵이란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남쪽 대통령이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통가 대통령처럼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통가 대통령한테는 좀 미안한데 사실은 통가는 왕국입니다.
무력의 과시와 위협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는 이게 북한의 무력 과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력 과시, 미국의 B-52를 출동시킨다든지 하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정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쟁 불용, 상호 안전 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또 말 하나 만들었네요. 왜 생명 공동체죠? 아니, 조갑제와 김정은이가 생명 공동체입니까? 김정은이가 사라져야 한반도의 생명 공동체인지 뭔지 하는 이 개념이 살아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김정은과 함께 사는 걸 생명 공동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사는 게 생명 공동체입니까?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탁견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라고 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공동체론을 일격으로 그냥 무산시켰는데,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당과 함께 사는 것,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을 생명 공동체라는 말장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도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8천만 개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적병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2032년에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하려면은 북한이 스포츠 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축구 시합을 하는데 관중도 하나도 없는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축구 시합을 해놓고 그런 쪽과 어떻게 평화와 화해의 올림픽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자 IOC의 공동 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 가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의 실력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기를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쿄올림픽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 감독들에게 골칫거리를 하나 또 안겨주었습니다. 공동 입장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북한에 뜯어먹히고 북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과 감독들이 희생될지. 역도 선수권 대회, 대통령이 지금 역도 선수권 대회, 탁구 선수권 대회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비핵화, 핵무장, 핵위협은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핵이 역도나 탁구보다 사소한 겁니까? 핵 문제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데 머리를 싸매고 생각한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하면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합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철도 연결, 관광 재개 등의 명분을 가지고 남한에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 보고 당신 핵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북한에 돈 대주겠다. 사람 보내가지고 돈 쓰도록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의 1조부터 한 11조까지 10개 이상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특히 대통령의 책무, 헌법에 적힌 대통령의 책무, 첫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선서를 할 때 헌법을 수호하고 국기를 보호하겠다는 약속 위반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화,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이건 말장난이죠. 쇼죠. 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뭘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쇼입니다. 왜 쇼냐? 핵 문제 해결과 관계없는 남북 간의 협력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것은 쇼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좀 얻겠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에게 잘 보이겠다는 것. 김정은이가 내려보낸 풍산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하는 걸 수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알리도록 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실험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 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랍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입니다. 평화경제 그렇게 욕 많이 먹더니 또 들고 나왔습니다. 평화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주의 경제하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연결되는 게 평화경제입니까? 평화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가 그러면 무슨 화폐 단위입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경제가 성립이 됩니까?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평화경제라고 함으로써 북한에게 뜯어먹히는 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 그리고 14선언, 그리고 4.27 선언에 일관되게 들어가 있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라는 이 사기 용어가 집약된 게 평화경제입니다. 민족경제, 평화경제 다 거짓말이죠. 민족경제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과 한국 사이에 경제가 공동의 분모를 가지려면 화폐가 동일해야 되고 시장경제든지 사회주의 경제든지 하나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 놓아두고 평화경제, 민족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북한 노동당 정권에게 퍼주기로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나는 그도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기가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왜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북한이 해야지.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 가겠대요. 분명히 김정은은 갑이고 문재인은 을입니다. 일관된 흐름입니다.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것도 범법자와 피해자를 동일시하는 논리구조입니다. 지난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라고 하면 안 되죠. 북한이 지키지 않은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북한이 지키지 않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지키지 않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지키지 않았는지 명시도 하지 않고, 이건 범죄자와 피해자를 한 단어로 묶어가지고 선악 판단과 피하 구분을, 그리고 진위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비교육적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리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가장 큰 교사입니다. 가장 큰 교사가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사실적이고 반역사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 선동을 아주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은 열화와 같이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답방을 위한 여건이 갖춰지려면 북한이 노력해야 되는데 왜 여기 남한까지 끌어들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 환영 대회를 할까요? 이승만 광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인공기 들고. 왜 우리가 조건을 만들으라고 합니까? 김정은이 보고 몇 가지를 요구를 해야 되죠. 핵을 포기하라. 대한민국 적화 야욕을 포기하라. 노동당 규역 바꿔라. 헌법 바꿔라. 그러면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도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정통 세력인 대한민국을 같은 동렬로 놓음으로써 피하 식별 능력 그리고 선악 분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위 분별력을 마비시키려는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가 바로 이런 조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이런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